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반도체 응용교실 5강 수업을 함께할 희망이 선생님 김윤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 서비스라는 주제로 무선 통신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은 주제만 생각해도 너무 설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수업 시작 전 무선 통신이란 게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무선 통신이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 중에 전기적 파장을 발생시켜 두 지점 간 정보를 교환하는 전파를 사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신호를 보내는 기술을 뜻해요.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전기, 라디오 방송, RC카 조종기 등 무척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이 없이도 원거리에 있는 기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무선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IoT가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무선통신 기능은 우리가 이전까지 수업 시간에 항상 사용한 마이크로비트에도 내장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통신과 라디오 통신 두 가지를 지원해요. 블루투스 통신으로는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고요. 라디오 통신 기능으로는 마이크로비트 간 통신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라디오 통신 기능을 통해 하나의 마이크로비트로 여러 대의 마이크로비트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0m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나눔이 선생님과 함께 라디오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 찾기 기능을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눔이 선생님이에요. 오늘 친구 찾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호를 전송하는 마이크로비트 1개, 신호를 전달받는 마이크로비트 1개에서 총 2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은 2개의 마이크로비트를 모두 사용할 겁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실습할 때는 각자 1개씩 사용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친구 찾기 기능을 실행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에서 A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의 LED 매트릭스에 스마일이 표시되는 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멀리서도 눌러보겠습니다. 스마일이 표시되죠? 이처럼 친구 찾기 기능은 2개의 마이크로비트가 통신 가능한 거리에 있다면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상대방에게 스마일이 표시되게 하여 내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 찾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후 주소창에 microbit.org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위쪽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Make 코드 에디터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친구 찾기로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메뉴는 라디오 메뉴입니다. 라디오라고 하면 음악 방송을 하는 라디오를 떠올릴 수 있죠? 그 라디오처럼 안테나를 통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뒷면을 보시면 안테나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테나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화면에서 라디오 블록을 찾았나요? 라디오 통신을 시작하기 위한 그룹 설정 블록,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숫자나 문자열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처리하는 블록이 있는데요. 숫자를 받았을 때, 문자열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블록이 구분되어 있으니 사용할 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의 강도, 전송 시간,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도 있답니다.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 라디오 전송 수 0,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리시브 넘버,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도, 블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라디오 통신을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좌측의 라디오 메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라디오 그룹 설정 블록을 시작하며 실행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룹 번호는 1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그룹 번호는 라디오 통신을 위한 그룹을 의미하며 우리가 실제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하죠. 그 주파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라디오 통신은 동일한 그룹끼리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1번 그룹으로 설정한 친구들은 1번 그룹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고 2번 그룹으로 설정한 친구들은 2번 그룹끼리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메뉴에 A 누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메뉴에서 라디오 전송수 블록을 가져와 A 누르면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하고 값을 1로 설정해 줍니다. 이러면 신호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A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그룹이 1로 지정된 마이크로비트에게 숫자 1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전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 버튼을 눌러서 전송할 때 LED 표시와 소리도 같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뉴의 아이콘 출력 블록을 라디오 전송수 블록 아래 연결 후 행복함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음악 메뉴에서 두 번째 블록인 도 한 박자 출력 블록을 아이콘 출력 블록 아래 연결 후 음정을 미로, 박자는 2분의 1박자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 기본 메뉴에서 LED 스크린 지우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오 통신으로 숫자 1을 수신하면 스마일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메뉴에서 맨 아래 두 번째 함수인 라디오 수신화면 실행 블록을 화면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블록은 라디오 통신으로 숫자를 전달받았을 때 반응하는 블록이며 리시브드 넘버에 전달받은 숫자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숫자 2를 전달받았을 때 신호를 입력받았다는 의미로 스마일 아이콘을 출력하고 소리를 출력하기 위하여 논리 메뉴에서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연결하고 논리 메뉴에서 비교 연산 첫 번째에 같다 블록을 가져와 조건 블록의 입력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리시브드 넘버 값을 끌어와 비교 연산 블록의 왼쪽에 연결하고 오른쪽에는 1을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기본 메뉴의 아이콘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 블록 안에 연결 후 행복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음악 메뉴에서 두 번째 블록인 도 한 박자 출력 블록을 아이콘 출력 블록 아래에 연결 후 음정을 솔로, 박자를 2분의 1박자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 기본 메뉴에서 LED 스크린 지우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쉽게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마이크로비트가 각각 전송도 하고 수신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두 개의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비트에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다운로드 해봤으니 할 수 있겠죠? 우선 시계 키트에 연결된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켜주세요. 다음으로 시계 키트 없는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고 똑같이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케이블을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두 대의 마이크로비트 간 라디오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눌러보세요. 보낼 때는 미 소리가 나고 받을 때는 솔 소리가 나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한 대의 마이크로비트를 다른 장소로 옮겨가며 눌러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간 통신 가능 거리는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경우 30m까지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도 꽤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하죠? 집안에서는 벽이나 문 때문에 수신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이크로비트 간 통신하는 간단한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친구와의 거리를 표시하는 과제를 해볼게요.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앞에서 친구를 찾기 위해 A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신호 1을 보냈죠? 이번엔 신호를 받은 친구가 1을 받으면 다시 2를 회신할 거예요. 그럼 2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친구가 대답을 한 거니까요. 이때 받은 신호의 강도를 계산해 대략적인 친구와의 거리를 모래시계 그래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할 코드는 라디오 수신 화면 실행 블록입니다. 라디오 통신을 통해 1을 받았을 때 2를 다시 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디오 메뉴에서 라디오 전송 수 블록을 가져와 리시브드 넘버가 1인 조건 블록 안에 제일 아래에 넣어주고 전송값을 2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통신으로 1이 아닌 2를 받았을 때는 라디오 수신 강도를 LED 매트릭스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약 리시브드 넘버가 1이면 실행의 조건 블록 제일 아래의 플러스 버튼을 2번 눌러 조건 블록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면 실행 블록의 마이너스를 눌러 아니면 실행 블록은 삭제합니다. 이제 논리 메뉴에서 비교 연산 첫 번째의 같다 블록을 아니면서 만약 조건 블록에 입력에 끌어다 놓습니다. 다음으로 리시브드 넘버 값을 끌어다 비교 연산 블록의 왼쪽에 연결하고 오른쪽에는 2를 입력합니다. 이제 LED 차트 블록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LED 메뉴의 맨 아래에 있는 LED 차트 블록을 아니면 실행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이 LED 차트 블록은 값의 크기를 LED 매트릭스에 모래가 쌓인 것 같은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블록이에요. 제일 작은 값일 때는 LED 제일 아랫줄의 가운데 한 개의 LED만 켜지고 제일 큰 값일 때는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LED 차트를 이용하여 신호 강도를 표시할 건데요. 라디오 수신 강도의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는데 신호가 가장 약할 때의 값이 마이너스 128이고 신호가 가장 강할 때는 마이너스 42의 값을 가집니다. 두 기기가 멀리서 통신하면 수신 강도가 약해 마이너스 128 값을 가지고 가까이서 통신하면 수신 강도가 강해 마이너스 42 값을 가지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42가 가장 큰 값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라디오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 신호의 크기는 사실 매우 작아요. 이 작은 신호를 라디오 기기에서 받아 크게 키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 수신 강도는 음수, 즉 마이너스 값이라서 LED 차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음수 값을 양수 값으로 변경하기 위한 블록인 비례 변환 맵 블록을 추가로 사용할 거예요. 계산 메뉴에서 비례 변환 블록을 가져다가 LED 차트 블록에 표현할 값에 넣어줍니다. 보여지는 비례 변환 블록은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0에서 4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23 사이의 값에서 0값은 0으로, 256은 1로, 512는 2로, 768은 3으로, 1023은 4로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블록을 사용하여 라디오 수신 강도의 범위인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42의 값을 0부터 15까지의 범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선생님을 잘 따라해주세요. 비례 변환 블록에서 0부터 1023의 범위는 라디오 수신 강도인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42로 변경해주고 뒤에 있는 0부터 4 범위는 우리가 표현할 0부터 15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줄 LED 차트에 모두 켜졌을 때의 값은 15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비례 변환시킬 값인 제일 앞의 칸에는 라디오 메뉴에서 맨 아래에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도 블록을 넣어줍니다. 즉,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도를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42 범위에서 0에서 15 범위로 변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42의 범위를 갖는 라디오의 신호를 0에서 15의 범위로 변환하여 그 값의 크기를 LED 매트릭스에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몇 번 사용해보면 무척 쓰기 편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드가 완성되었으니까 각각의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 해줘야겠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2개의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야 하기에 2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 키트가 있는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고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켜주세요. 다음으로 시계 키트 없는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고 똑같이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케이블을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제 2대의 마이크로비트 간 라디오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눌러보세요. 마이크로비트 간의 거리에 따라서 LED에 출력되는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실습으로 친구와 비밀 신호를 보내는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비밀 신호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죠? 메신저에서 감정 아이콘을 보내는 것처럼 자신의 현재 기분을 보내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내용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과제는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리 등록해 놓은 기분 아이콘들이 순서대로 표시되고 그 중에서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기분 아이콘이 보이면 B 버튼을 눌러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지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처음 화면 버튼이 보이죠?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프로젝트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에 친구와 비밀 신호 나누기라고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으로 라디오 통신을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좌측의 라디오 메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 블록을 시작하며 실행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룹 번호는 그대로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기분 아이콘을 위한 변수를 만들 거예요. 변수 메뉴 클릭 후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변수명을 입력하는 칸에 나의 기분이라고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의 0 저장 블록을 라디오 그룹 설정 블록 아래에 연결하여 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0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고급 메뉴에서 함수를 눌러 함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고급 메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함수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코딩하지 않고 정해진 동작을 만들어 함수 이름만 부르면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와플 기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반죽을 와플 기계에 넣고 누르면 항상 동일한 모양으로 와플이 만들어져 나오죠?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틀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딸기 반죽을 넣으면 딸기 와플이, 초코 반죽을 넣으면 초코 와플이 나오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드의 내용들이 많아질수록 함수를 잘 활용하면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이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내 기분값에 따라 아이콘을 선택해서 LED 매트릭스에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먼저 함수 이름을 바꾸어 줄게요. 함수 이름을 기분 출력이라고 하기 위해 do something으로 적힌 이름을 지우고
기분 출력이라고 변경해 줍니다.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값이에요. 우리는 내 기분값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콘을 출력하도록 할 것이니 입력값은 내 기분값이에요. 내 기분값은 숫자로 구분할 것이기에 addUp 파라미터에서 수형 넘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함수 블록의 오른쪽에 num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num을 기분 입력값으로 수정합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기분 출력, 기분 입력값 함수 안에 논리 메뉴에 있는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넣어주세요. 첫 번째 비교 조건은 기분 입력값이 0일 경우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 논리 메뉴의 비교 연산 블록 중에서 첫 번째, 같다 비교 연산 블록을 넣고 함수의 기분 입력 값을 끌어다 왼쪽에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숫자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본 메뉴에서 아이콘 출력 블록을 넣고 아이콘은 하트로 지정해 주세요. 기본 입력 값에 0이 전달되면 하트 아이콘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수 메뉴에서 호출, 기분 출력 블록을 가져와 시작하면 실행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호출이라는 것은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이는 대로라면 호출, 기분 출력 함수에 1이라는 값을 넣어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 값을 함수에 넣어줘야 하니까 변수 메뉴에서 나의 기분 변수를 가져와 호출 기분 출력에서 1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에 넣어줍니다. 이제 왼쪽의 미리 보기 창에 하트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나요? 우리가 함수에 작성한 대로 기분 입력값 0일 때인 하트 아이콘이 출력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분들을 추가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하트 외에 4가지의 기분을 사용할 예정이니 호출 기분 출력 함수에서 조건 블럭의 플러스 버튼을 5번 클릭해 비교 구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면 실행 옆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마지막 블록은 삭제합니다. 이제 이 아래에도 각 번호별로 조건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작성하기 불편하니 기분 입력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을 클릭하여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건 블록이 복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복사된 블록을 2번째에서 5번째 조건문에 모두 넣어주세요. 이후 조건 비교 번호들을 순서대로 1, 2, 3, 4로 변경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각각의 조건 구간에 아이콘 출력 블록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후 행복함, 슬픔, 화남, 잠듦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제 A 버튼을 눌러 나의 기본값을 변경하는 동작을 작성해 볼게요. 입력 메뉴에서 A 누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변수 메뉴에서 나의 기분값 1 증가 블록을 가져와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기분 아이콘을 4가지 종류를 만들었잖아요. 만약 A 버튼을 계속 눌러서 4보다 크게 되면 함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니 논리 메뉴에서 만약 참이면 실행 조건 블럭을 가져와서 나의 기분값 1 증가 블록 아래에 넣어주고 논리 메뉴에서 비교 연산 블록 중 2번째 부등호 블록을 가져와 조건 연산 왼쪽에는 변수 메뉴에서 나의 기분 변수를 가져와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4라고 입력 후 부등호 방향을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을 나타내는 부등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변수 메뉴에서 나의 기분의 0 저장 블록을 가져와 조건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의 기분값이 4보다 커지면 다시 0으로 바뀌게 되어 나의 기분값은 0에서 4의 값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메뉴에서 호출 기분 출력 블록을 가져와 A 누르면 실행 블록 맨 아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숫자 1 부분에 위에 있는 나의 기분 변수를 복사하여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상태값이 1씩 증가하면서
기분 출력 함수에 의해 기분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왼쪽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A 버튼을 눌러 아이콘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 버튼을 누르면 나의 기분값을 친구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A 누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버튼을 B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라디오 무선 통신으로 보내기 위해 라디오 메뉴에서 라디오 전송 수 블록을 가져와 넣고 보낼 값은 변수 메뉴에서 나의 기분을 가져와 넣어주세요. 그러면 A 버튼을 눌러 선택한 나의 기분값이 B 버튼을 누르면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잘 보내졌다는 표시로 맞음 모양 아이콘을 표시하고 소리도 출력되게 해볼까요? 기본 메뉴에서 아이콘 출력 블록을 가져와 맞음 아이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음악 메뉴에서 음정에 도 한 박자 출력을 가져와 아이콘 출력 아래 넣어주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정이랑 박자를 정해주면 됩니다. 나눔이 선생님은 미 소리에 16분의 1박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친구가 보낸 나의 기분값을 가지고 아이콘을 출력해 볼까요? 라디오 무선 통신으로 전달된 신호를 받기 위해 라디오 메뉴에서 아래서 두 번째 블록인 라디오 수신화면 실행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의 기분값을 넣으면 아이콘이 출력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함수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인 거죠. 함수 메뉴에서 호출 기분 출력 블록을 가져와 라디오 수신화면 실행 블록 안에 넣은 후 리시브드 넘버 블록을 끌어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라디오 통신을 통해 친구가 보내준 나의 기분값이 아이콘 출력 함수에 입력되고 LED 매트릭스에 친구의 기분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를 전달받으면 역시 소리가 나오도록 음악 메뉴에서 음정에 도 한 박자 출력을 가져와 호출 기분 출력 블록 아래에 넣어줍니다. 나눔이 선생님은 음정을 솔로 16분의 1박자로 설정해 볼게요. 여기서 잠깐, 만약 함수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시작하면 실행 블록과 A 누르면 실행 블록,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블록에 아이콘 출력을 위한 코딩 작업을 각각 했어야 했는데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니 프로그램이 쉽고 보기 좋게 만들어졌죠? 함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재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니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모든 코드 작성이 완료됐으니 마이크로비트의 다운로드에서 실행해볼까요?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켜주세요. 선생님은 실습을 위하여 2개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친구들은 A 버튼을 눌러 전송할 신호를 선택하고 B 버튼을 눌러 신호를 전송해 봅니다. 어떤가요? 내가 선택해서 전송한 신호가 상대방에 잘 전달되죠? 나눔이 선생님도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더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이콘 출력 함수 안에 만약이라는 조건문을 더 추가해서 아이콘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수업 잘 따라오셨죠? 오늘은 코드의 양이 많아서 어려웠을 테지만 잘 따라왔을 거라 선생님은 믿어요. 다음 시간도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해 더 재미있는 예제를 해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참,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아쉽죠. 오늘의 반도체 상식 코너가 남아있잖아요. 오늘은 시큐리티 IC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희망이쌤을 불러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코딩을 했네요.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부터는 반도체 상식을 키우는 시간. 오늘의 반도체 상식. 오늘은 Security IC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Security IC는 일명 스마트 카드라고 불리는데요.
비밀키 저장소를 활용한 인증에 사용되는 미니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설명이 참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시큐리티 IC가 사용되는 곳은 휴대폰의 심카드, 교통카드, 각종 신용카드, 그리고 전자도어락의 카드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지죠? 우리 친구들은 시큐리티 IC가 사용되는 곳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인증입니다. 휴대전화, 카드는 우리의 많은 정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나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 집 주소로 내가 쓴 사용 기록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카드에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결제 내역 등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진 사용자를 인식하여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및 카드의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시큐리티 IC의 내부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연산을 위한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와 정보 저장에 필요한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IC를 카드 안에 작은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이 작고 얇은 카드에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있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큐리티 IC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핵심 기능인 인증 절차도 꼭 알아봐야겠죠? 교통카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승차 처리가 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라는 안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가 수많은 카드들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하는 건지 가끔은 궁금할 때도 있지 않았나요? 교통카드 안에는 여러분만의 비밀키가 숫자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버스에서 카드를 찍으면 카드 단말기로부터 공개키가 입력되고 이 공개키와 여러분의 카드 비밀키가 합쳐져서 교통카드 계산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산된 값을 다시 단말기에 보내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교통카드는 위의 방법대로 단말기에 찍으면 되고 신용카드나 심카드는 단말기에 꽂아서 사용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와의 통신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은 접촉식과 비접촉식 방식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심의 비접촉식 방식은 무선 통신에 안테나 기능이 추가로 내장되어 있어 이 안테나로 전원 및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겸 신용카드의 경우 접촉식과 비접촉식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접촉식 IC카드의 경우에는 오늘 배웠던 무선 통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고 있는 시큐리티 IC. 미래에는 지금의 교통카드처럼 각각의 비밀키가 들어있는 개개인의 신분증으로 쓸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반도체 상식 코너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오늘은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와 찾기 기능을 만들어 보고 친구와의 거리도 그래프로 표시해 봤어요. 또한 비밀 신호를 보내기 실습도 해봤네요. 그리고 반도체 상식 코너에서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는 시큐리티 IC, 일명 스마트 카드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동차를 만들어 마이크로비트로 제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